오, 잘하는데? 오, 이 달라졌어. 아니, 대표팀이 왜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되게 잘해요. 진짜요? 대표팀이 이렇게 잘하는 비결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냥 따라가면 돼요? 이야, 예, 가져. 여기 어디야? 여기 밥 먹는 데잖아요. 뭐 제대로 좀 된 데 없어요? 제대로 된 데? 이번에 좀 제대로 좀 해봐요, 좀. 근데 배는 고프다. 네. 가죠, 먹으면서. 그냥. 이건 또 어디야? 대표팀 여기 막 그 옷이랑 신발이 있는데요? 이거 누구 거예요? 이재성 거네? 야, 근데 이 장비를 통해서 대표팀 잘하는지를 근데 알아요? 비결을 알아요? 여기가 아닐까요? 근데 그건 관심이 없고요. 이거 저 가지면 안 될까요? 이재성 거? 웬일이세요? 여기 웬일이세요 진짜? 아이, 부끄럽습니다. 아이고 남자들끼리 이렇게 만난 김에 인터뷰 한번 해주시죠. 그러시죠. 고맙습니다. 그럼 제 자리 예. 이렇게 할까요? 아니 저기 앉으세요. 네, 오늘은 한국 대표팀을 설계하시는 한국 축구의 설계자입니다.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위원장 김판곤 위원장님 모시고 오늘 인터뷰 특별히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와우!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제가 아까 코앞에서 이렇게 직접 또 따로 또 뵀지만 도대체 제가 꼭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머리를 왜 스타일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홍콩에서 이제 대표팀 감독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같은 색깔의 동양인들이 묻혀 있으면 제가 홍콩 사람인지 뭐 그게 이제 캐릭터가 이렇게 또 나만의 또 좀 캐릭터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멋지십니다. 멋지신데 혹시 저희 팬들이 위원장님 머리나 이렇게 헤어스타일 보고 엄영수님 닮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이고 엄영수 선생님한테 폐를 많이 끼쳐서 죄송합니다. 사실 제 기본적인 컨셉은 한국 와서 좀 스타일이 좀 틀려졌지만 이제 홍콩에서 처음 딱 미용실에 갔을 때는 베토벤 사진 들고 갔었어요. 나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 정말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홍콩에서는 조금 그런 분위기가 좀 났었는데 이 한국 파머 스타일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훨씬 나세요. 무슨 배트맨 지금 어제적 분이신데 진짜 배트맨 사진을 갖고 가셨어요? 한번 들고 가봤습니다. 예. 이거 저거 충격적인데요? 자, 알겠습니다. 배트맨까지 가셨군요. 그렇게 홍콩에서 굉장히 안정되고 또 어찌 보면 이렇게 충분히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축구협회에서 그런 제안을 했을 때 감독 선임위원장으로 좀 와달라라는 했을 때 좀 편한 생활을 버리고 이렇게 딱 할 수 있었던 건 어떤 이유였을까요? 우리 홍명보 전무님과는 개인적인 이런 친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전화를 해서 뭐 자기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 유명하지는 않아도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당신이 적임자인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노라는 말을 그때부터 못 하겠더라고요. 계속 와 보니까 상황이 너무 어려웠었고 저는 와 보니까 제 목숨이 정말 벼랑 끝에서 항상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런 줄 모르고 왔어요. 네네네. 저는 진짜 모르셨어요? 정말 모르고 왔어요. 축구협회가 그런 거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 뽑으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걸 쭉 앞에도 들어보고 그러면 프로세스라고 하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감독님들 선임할 때도 보면 항상 프로세스를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표현을 그렇게 많이 쓰거나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거예요? 사실 과정이 중요하지 않나요?
결과는 과정이 모인 것일 투명해야 뿐이죠. 되고 그래야 서로 신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 과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다 그러면 소통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긴 우리가 얘기하는 평등이 결과의 평등보다는 네. 기회의 평등을 많이 얘기하니까요. 네. 또 그거는 아까 비주류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현재 평가받지 못하는 이런 것들은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 축구의 약간 저는 네. 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지금 책임자라 그러면 어떤 감독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조금은 더 자세히 봐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조금 다르게 비칠 수도 있지만 저도 사실은 여기 전임 지도자로 어플라이 한 적도 있어요. 축구협회 축구협회 옛날에 네네. 2000년, 떨어지셨군요. 20년도 초에 제가 고등학교 팀을 맡아서 전국에서도 우승하고 네. 서울에서도 우승을 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몇 없는 그때 A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 지금 자랑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네. 최연소 지도자 강사 자격증도 있었어요. 네. 아시아 축구 연맹의 기술위원장이 준 추천서도 있었어요. 그걸 다 넣었습니다. 저는 면접도 한 번 안 해봤어요. 저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세게 발언하시는데요 지금. 편집해 주십시오. 이런 걸 넣어야 돼요. 저보다 더 나은 백그라운드나 실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예 면접을 보지 못할 그런 수준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아예 한번 불러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한번 못 해볼 정도는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예. 아 그래서 어쩌면 기회의 평등이나 과정에서의 투명함을 더 많이 얘기해 주신 거군요. 김한봉 감독님도 스스로 비주류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그래서 결론이 김학봉 감독이셨던 건가요? 그렇죠. 김학범 감독님이 사실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제 인터뷰를 보고 이분이 다음날 아르헨티나 가려던 그 비행 스케줄을 취소를 했어요. 그 연습하려고 준비를 다 하셨던 그 비행 스케줄을 취소하고 자기가 준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를 만나서도 얘기를 했지만 자기는 이 대표팀 감독이 될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졌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걸어왔을 때 그런 아픔들이 많았다. 그래서 대표팀 감독으로서의 꿈은 사실 접고 있었다. 근데 그 인터뷰 보니까 나도 가능할 것 같아 하고 전화 기다렸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화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전화를 받으셨어요. 아주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언제든지 보자. 그래서 만났었고 굉장히 준비를 잘 하셨고 아주 저도 김학봉 감독님하고 이런 연분이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랑 연분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없습니다. 아무도 연분이 없죠. 저는 연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좀 더 냉정하거나 그냥 딱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으시겠네요. 그게 조금 도움은 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게 그렇죠. 관계가 좀 깊으면 네. 사실 이렇게 더 이렇게 뭘 하기가 본의 어렵죠. 아니게 이렇게 좀 이렇게 흐를 수도 있는데 특별한 이렇게 깊은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냉정함은 있습니다. 예. 저랑은 어떻게 좀 더 가깝게 지내실 생각은? 제가 한 20년 거의 18년 이걸 너무 진지하게 대답을 하시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렇게 하자 이러죠. 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정말 성공을 했지만 제가 듣기로는 인터뷰를 그런 걸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8강전 우즈베키스탄에게 뒤지고 있을 때 머릿속에 김봉길 감독님의 모습이 자꾸 보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요? 직접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실입니다. 김봉길 감독님이라 하면
그때 김학범 감독님 모셔오기 위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실 뭐 김봉길 감독님이 아시안 게임까지 이렇게 맡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김봉길 감독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았었는데 김봉길 감독님은 4강은 가셨잖아요. 근데 8강을 못 가면 새로 뽑은 사람이 8강을 못 가면 우리 감독님한테 너무 미안할 것 같고 네네. 정말 죄송할 것 같고 해서 언뜻 뭐 그런 생각도 났었고 계속 저는 벤치를 보니까 네네. 벤치만 봤어요. 이 경기를 못 보겠더라고요. 이 벤치만 보니까 우리 김학부 감독님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야. 막 너무 힘들어서 내가 막 도와줄 수도 없고 네네. 정말 저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에 막 그러면 머릿속에 김학범 감독님을 자꾸 생각하셔야지 왜 김봉길 감독님을 머릿속에 아니 언뜻 생각하십니까? 스친 거예요. 그거는 뭐 계속 한 게 아니라 이게 만감이 교차하지 않습니까? 저 잘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 8강전이 잘 못됐으면 감독님이 어려워하시는 만큼 나도 어려워지겠구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었죠. 딱 우승 결정됐을 때, 네. 금메달 딱 결정됐을 때, 그때 딱 생각나는 그런 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도 좋고요. 딱 결정됐을 때 느낌이 팍 왔을 때 어떤 게 가장? 네, 사실은 자신감은 있었어요. 제가 뭐 중결승전 일본 하는 것도 보고 우리 하는 걸 네네. 봤지만 우리 아이들이 낫다. 우리 아이들이 더 잘한다는 확신은 있었어요. 우승을 딱 했는데 뭐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해죠. 그 김학범 감독님이 참 저렇게 막 힘들게 했는데 한번 내려가서 한번 업어주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의존은 한번 업어주시죠. 의조도 업어줘야 되나요? 제가 뭐 잘못했나? 자, 그러면 이제 아시안 게임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러시아 월드컵을 이제 보면 또 이렇게 빼놓을 수 없잖아요. 워낙 이 올해 이제 큰 일이었고 대회만 놓고 보면 위원장님이 오신 다음에 가장 한국 축구의 큰 이벤트였고 큰 대회였는데 어때 힘드셨습니까? 아니면 어떠셨어요? 러시아 월드컵을 이렇게 지나고 놓고 보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팀이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보통 한 2경기를 지고 나서 이 3번째 경기는 정말 이 멘탈을 끌어올리기가 힘들거든요. 네. 정말 그 어려움 이겨내고 독일을 그렇게 우리가 이겼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퍼포먼스였고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 칭찬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될 그런 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러시아 월드컵을 준비할 때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사실 뭐 여론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선수들 부상들도 좀 많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감독이 한국 축구를 이끌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뭐 감독이 참 중요하겠지만 저는 감독 이외에도 그 주변의 스태프들이 상당히 도와주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원 스태프들이나 세계적인 수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네네. 잘 셋업이 돼서 정말 강력한 대표팀을 셋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의 연장선상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감독을 선임을 할 때 도대체 위원장님이 갖고 있었던 파일에 포트폴리오에는 몇 명 정도까지 최대가 후보군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뭐 15명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15명. 나중에 이렇게 조금 줄였던 게 뭐냐 줄일 수 그러면 있죠. 아예 뭐 그 우리 하고 이렇게 컨택이 이 사람들은 정말 안 되겠다 했던 사람들은 아예 좀 배제를 하고 약간 그래도 약간 꺾였다든지 아니면은 뭐 16강이나 아니면 그 아래에서 퍼포먼스는 좋았는데 16강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 레벨을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 현실적인 현실 가능한 또 15에서 10명 정도를 또 줄이신 거예요. 10명 정도로 줄여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미디어나 혹은 팬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를 생각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은퇴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퍼거슨 감독님 정도는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벵거 감독 아스날 그만뒀다는데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한국 축구가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하지만 현실은
그런 세계적인 레벨에 있는 감독님들을 모셔온다는 게 또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어떤 이상과 현실에서 실제로 접촉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 10명 정도를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현실과 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를 기준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뭐 가장 유력한 팬들이 좋아했던 그 후보는 우리가 생각할 때 프리였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이도 좋고 뭐 이 좋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했지만 아, 그 감독님이요? 그쪽에서는 전혀 우리는 고려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실제로 접촉을 이제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만났는데 사실은 좀 실망스러웠다. 대화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이야기 때문에 그랬는지. 실망스러웠던 분들이 몇 분은 있었어요. 네네네. 이분 데려오면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아주 좋아하시겠다 하는 분들이 있었고, 그분도 처음에는 이제 관심을 이렇게 보이셨어요. 근데 갈수록 자꾸 돈 얘기만 해요. 자꾸 돈 얘기하고 돈이 자꾸 올라가요. 더 관심이 많은 게 이 돈이고, 그러면 나중에는 더 많은 돈을 주는 곳이 있으면 또 우리한테 막 어떤 이유를 걸어서든 또 집중 안 할 수도 있겠다 하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정말 훌륭한 결과도 있었고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 스태프들을 좀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스태프들을 봤는데 스태프들의 면면이 너무 좀 실망스러워가지고 어떤 느낌? 이게 딱 보고도 그런 스텝이 좀 정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의심이 들었어요. 이건 아닌데 싶어서 다 좀 모시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시고 나와서 자기 소개를 좀 해보라 들어보니 그랬더니 역시 그러니까 제가 꼼꼼 물어봤죠. 그럼 톱 리그에서 이렇게 치러본 적이 있냐?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텝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뭐 코치나 그렇죠. 뭐 피지컬이나 그렇죠. 피지오나 이런 그러면서 사실 제가 그런데 감독님한테 저기 월드컵 치르실 거 아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약간 어이가 없으니까. 월드컵 치르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스텝으로 하실 수 있냐고 그랬어요. 그런 지도자도 있었구나. 그렇게도 제가 좀 실망이 됐었고, 좀 스텝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지원하는 스텝들이 네. 정말 출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벤투 감독이 되기도 했지만 감독님을 막 이렇게 어쨌든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또 후보군도 있었고 찾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디서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감독님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는 거는 되게 좀 비밀리에 움직이셨죠. 네. 그래서 감독님이 유럽에 어디 호텔로 들어가는 걸 제가 아는 사람의 지인이 봤다고 저한테 연락이 온 게 있어요. 진짜로요? 네, 어느 호텔에서 지금 누구를 만나는 것 같다. 음. 근데 저는 비밀을 지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게 이상하게 철저하게 이렇게 조용하게 움직인다고 했는데 만나고 나면 세죠. 하루나 이틀 있으면 기사화돼서 나오니까 정말 이게 뭐 어디서 새는지를 정말 모르겠어요. 분장 같은 건 안 하셨나요? 변장, 뭐 베토벤으로 이렇게.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 기사화되는 게 가장 힘들었던 에피소드 같은 건가요? 진짜인가요? 아니면 혹시 다른 건 이렇게 생활적으로 막 돌아다니시거나. 그리고는 제가 뭐 국민들에게 프라우드를 줄 수 있는 그런 감독을 선임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 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담감이 상당히 많이 왔었습니다. 시간에도 맞춰야 되고 그 레벨에도 맞춰야 되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게 박지성, 뭐 손흥민, 기성용 이런 선수들이 유럽에서 뛰면서 한국 축구를 올려놓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다 열심히 해서 유럽이나 세계 축구에 이렇게 많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좀 현실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뭐 우리 마음이야 정말 최고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EPL에 있는 톱 몇 명 외에는 우리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게 정말 보면. 전문가들 외에는 우리도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 다행히 뭐 손흥민, 뭐 기성용 몇 명 네, 있지만 그 외에는 거의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는 벤투 감독이었어요. 그렇게 정말 어려운 과정도 있고 뭐 힘든 과정도 있고 또 많은 일도 하시고 시간도 보내셔서 고민도 하셨어요. 왜 벤투였습니까? 사실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으로서 월드컵 예선을 치러서 진출시켰고 네. 우리가 요구하는 그 조건에 확실하게 들었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유럽 선수권에서 4강을 들었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우 높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이렇게 이제 경기를 분석을 해봤을 때 저희들이 조금 느끼기에는 조금은 창조적이지 않았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수비는 아주 탄탄하고 좋았는데 창조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개인한테 너무 좀 많이 의존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뭐 호날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랬을 수도 있고 해서 다른 후보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의심을 가지고 갔었어요. 아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네, 만났다는 그런 마음을 거죠? 가지고 갔었습니다. 만난 다음에 그런 느낌을 받은 게 아니다. 그렇죠. 예. 그냥 이렇게 커리어나 이거만 봤을 커리어만 때는 보고 이렇게 비디오를 봤을 때는 또 다른 후보가 조금 더 앞섰었는데 만나보고 딱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 그 느끼는 진정성이나 프로페셔널 지식이나 그러니까 축구에 대한 철학이 확실하고 그다음에 자기 뭐 직업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프라우드 딱 느끼는 게 아 이 사람이 진지하고 그러면 매우 진지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오고 싶다는 표현을 절대 안 했어요. 자기가 내가 가고 싶다는 표현을 안 하고 아 이게 지원이 되나 당신들 이거 있나 오히려 나한테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대답을 하고 나도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스태프들을 보니까 스태프들이 상당히 전문성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함께 온 스태프들 예, 얘기하시는 온 거죠? 스태프들입니다. 그래서 매우 젊었었고 다이나믹했었고 IT에 매우 뛰어났었고 훈련 영상하고 이걸 좀 같이 볼 수 있을까 이랬더니 다음날 자기 그 자료들을 다 해놓은 그 USB를 가져왔어요. 이게 미리 정리가 잘 돼 있지 않으면 그렇죠. 못합니다. 바로 가져왔는데 포르투갈 대표팀 할 때,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 클럽 할 때, 클럽 할 때.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최근 중국에서 할 때 그 자기네들의 훈련 모델, 아 그걸 다 가져왔어요? 중국 때까지 다 가져왔어요? 네, 훈련 모델, 게임 모델 이걸 다 가져왔었어요. 아. 그리고는 그 밑에 자료들이 이거는 자기들이 훈련한 거, 그 다음에 계획한 거 하고 다 가져왔어요. 그게 정리가 매우 잘 돼 있었어요. 저는 사실 부러웠습니다. 저도 뭐 한 사람의 지도자로서 네네네. 정말 부러웠어요. 다른 감독들은 뭘 해왔는지 나한테 얘기해봐 이랬는데 벤투 감독은 무엇이 가능한지를 먼저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인 것 그렇습니다. 같고 예. 아까 그리고 요거는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벤투 감독님을 얘기하실 때 축구 철학이 어쨌든 얘기를 해보니 결정적으로 참 마음에 들었다. 그 축구 철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좀만 좀 풀어서 얘기해 줄 수 있으신지. 사실 이제 저희들이 대한축구협회에 네. 정확하게 우리가 이런 대표팀의 색깔을 가져가겠다고 하고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긍정적인 축구. 우리 한국 축구와 우리 대표팀은 매우 능동적이어야 되고 긍정적인 축구의 이미지를 가지고 경기를 지배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뭐 지난 몇 경기 뭐 사실 좋은 것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팀을 이 말을 했을 때 강팀을 상대로 해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벤투 예를 들어서 우루과이 경기 예. 전 그래, 포함을 벤투 해서 감독님께서 좋은 마인드가 있는 게 뭐냐고 하면 우루과이하고 해도 우리가 하고 싶은 축구를 얼마나 길게 그것을 그 상대와 함께 어느 정도 지속할 수 있을까를 시험해 보겠다. 그거는 상당히 그 축구를 누구하고 만나도 우리가 하겠다 하지만 우리 축구를 해보겠다. 얼마나 길게 할 수 있을까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또 보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축구 철학이 중요하고 근데 자기네들의 게임 모듈에서 우리는 게임 모듈이라는 게 우리는 빌드업을 이렇게 하겠다 우리는 상대 빌드업을 이렇게 수비를 하겠다 트랜지션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그 자기네들의 게임 모듈이 있습니다. 아, 저 위원장님, 그 홍콩에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너무 영어를 많이 쓰세요. 저는 훈련 방식, 전환 뭐 이렇게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영어도 안 되고 한국어도 안 됩니다 지금. 아니 이거 되게 네.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자꾸 저걸 쓰세요. 아 그런 되게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많이 뛰면서도 공격적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축구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많이 뛴다는 것은 그 상대보다 그보다 빠른 속도로 많이 뛰어야 되고 그다음에 생각의 속도 더 예측해서 우리가 사실 미리 달리기보다는 움직이고 판단 속도가 그렇죠. 더 중요하죠. 효율적이죠. 예. 네. 그런데 벤투 감독을 그렇게 자 됐어 이제 벤투 감독으로 가자 내정을 해놓고 또 불안해서 홍명보 전무에게 전화를 하셨다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딱 결정하셨으면 그냥 가시면 되지. 위원장님이신데 감독선임 위원장이신데. 사실은 벤투 감독을 이렇게 물론 큰 책임감에 대한 어떤 사람을 했지만 또 확신이 있었어요.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다가 이상한 기사가 툭 나갔는데 약간 이렇게 벤투라는 이름이 툭 나갔는데 제가 그걸 안 봐야 되는데 어떤 댓글을 리액션을 한번 봤어요. 그래 대중들은 댓글이 어떻게 가슴이 아픕니다. 대중들은 어떻게 생각하나를 이제 한번 봤는데 리액션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사실 좀 패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년째 패닉을 당했었어요. 잠을 자다가 이렇게 뻘떡 일어나잖아요. 저는 이제 그 말을 이번에 이해했어요. 자다가도 뻘떡 일어난다. 그 말을 진짜 이해를 했었습니다.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잖아요. 혹시 그 문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으신가요? 어떤 문구 말이에요? 댓글 중에 아. 가장 어떤 아니 상당히 네거티브했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에서 실패했던 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중국에 대한 인식이 정말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데 사실 뭐 중국에서 뭐 누구죠? 페그레닌이라든지 또 누구죠? 우리 많은 리피 리피 물론 훌륭한 감독들께서 간다마로도 있었고, 실패를 많이 하셨는데 간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높은 레벨이 돼야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떠나서 반응은 반응이 그래 돼서 벌떡 일어나서 전화를 한국 진짜 벌떡 일어나시고 그러니까 그 새벽이니까 한국 시간은 낮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홍명보 전무한테 전화를 해서 전무님 제가 이 큰 실수를 한 건가요? 댓글 보고 갑자기 자도 벌떡 일어나고 제가 이거 아무래도 큰 실수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무님 상당히 그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댓글에 대한 경험이 많다 보니까 위원장 이러면서 저를 상당히 안정시켜 주셨어요. 네네네. 전한진 총장님하고 전무님하고가 상당히 저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네네. 제가 흔들릴 때마다 좀 잡아주셨어요. 위원장, 자 벤투 감독께서 우리가 기준에 설정한 그 기준에 부합하죠? 부합합니다. 자, 우리 철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철학과 부합합니다. 만나보셨죠?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됐습니다. 댓글은 보지 마시고 와서 결과가 나오면 여론은 바뀝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해주셔서 또 잠을 자요. 자다가 또 뻘떡 일어납니다. 또 뻘떡 일어나면 사실은 근데 이게 확신이 있었는데 누가 이 딴지를 걸면 그렇잖아요. 뭘 하나 샀는데 누가 계속 좋다 그러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누가 내가 이 옷을 샀다 그러면 뭐 색깔이 그래 뭐 색깔이 그래 이러면 흔들리잖아요. 이거 뭐 색깔이 우중충하네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벌떡 일어나. 그럼 제가 또 컴퓨터를 엽니다. 열고 또 봐요 댓글을? 컴퓨터 열고 훈련을 봐요. 제시한 제시한 훈련 보고 경기 보고 네네. 이러면 됐어. 괜찮아 하고는 그럼 또 자요. 또 벌떡 일어나요. 정말 힘들어서 자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오늘 어쨌든 그 베토벤과 벌떡. 너무 웃기네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런 벌떡벌떡 일어나는 고뇌와 하지만 우리의 길이 이게 맞다면 우리의 선택이 맞다면 우리의 생각이 맞다면 이게 가는 게 맞아라는 그 결정은 네 경기를 치러보니 물론 아직 모든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최선의 선택을 한 거야라는 생각이 드시는 겁니다.
일단은 이분들이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셋업하고 네. 경기를 준비하고 하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진정성이 흩어지는 않았다. 이분들이 말을 했듯이 정말 성실하게 여기에서 잘 해주고 계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신다는 얘기를. 상당히 제가 생각했던 그림은 잘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선수들도 그 훈련하는 거를 통해서 벤투 감독에 대해서 좋은 지도자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제가 전화에 들었거든요. 선수도 만족. 그러니까 대표팀 4년 하신 그 경험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클럽하고 대표팀은 확연하게 틀립니다. 대표팀은 그렇죠. 1년에 한 2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다 모아봤죠. 그럼요. 그래서 소통, 내 생각을 빨리 이렇게 전달하고 그것이 운동장에서 나오게끔 효율적으로 훈련을 하게끔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전달이 됐었고 그 선수들이 만족해해서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맡고 계신 감독 선임 위원장으로서는 이거 하나는 꼭 해보고 싶다. 지금 이제 감독 선임위원장으로서는 저야 늘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한 대표팀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 대표팀이 국민들에게 기쁨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대표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투명하고 또 객관적이고 공정해서 신뢰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서로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신뢰. 네.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하겠습니다. 네. 저를 위해서는 끝으로 해보고 싶은 말. 빵을 하나 사주겠습니다. 진짜요? 이거 꼭 넣어주세요. 땅 사주신다 그랬어요. 갑자기 뻔주에 갑자기 땅이죠. 빵입니다. 빵. 땅으로 들으셨구나. 나 지금 땅 사주신다는 줄. 좋아하시고. 이게 요새 이렇게 구직구인 활동을 오래 하면 벤투 감독에게는 꼭 제 마음을 전달해 주죠. 그래도 힘들고 어려움도 많으실 텐데 네. 다가온 아시안컵도 중요하겠지만 월드컵 혹은 어쩌면 더 길게 한국 축구가 100년을 앞으로 더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노력 많이 해주시고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팬들도 이건 많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신뢰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고 또 이렇게 믿어 주셔서 네. 정말 감사하고 그것이 하여튼 저에게는 좀 건강한 부담 같습니다. 이 부담을 아니 아까는 벌떡벌떡 얘기하시더니 갑자기 건강한 부담이. 이 부담을 잘 활용해서 네. 좀 더 잘 전진할 수 있도록 맡은 또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컵 끝나면 다시 한번 자리 한번 마련해 주시죠. 한번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그때는 저 벤투 감독님과 예. 함께 하시되 그때 예. 되면 제가 봐서는 인터뷰가 한 4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 우리 투머치 토커의 어떤 이 전쟁으로 한번. 오늘 정말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